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이제 폐지된다더라. 대신 50만 원씩 새로 준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대. 저는 요즘 일주일 내내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주민센터 앞에서도 이 얘기가 끊이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소문이 과연 진실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정말 폐지되는 건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추가로 앞으로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바뀐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와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내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도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복지 정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정말 폐지되나요?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온 65세 김영배 어르신도 이런 소문 때문에 걱정이 크셨습니다. 박사님, 내년부터 수급자 제도 폐지된다면서요? 난 매달 받던 생계급여 못 받는 건가요? 대신 50만 원 더 준다는데 그건 또 뭡니까? 정말 불안한 표정이셨죠.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수급자 제도는 유지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새로 디딤돌 소득제도라는 시범사업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동안 아주 조금의 소득이나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예요. 김 어르신은 그제야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그럼 나는 그대로 받고 내 친구처럼 기준에서 조금 넘어서 못 받던 사람들도 이제 5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는 거구먼.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50만 원 더 준다는 말은 기존 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일괄적으로 50만 원 인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새로 추가된 디딤돌 소득제도의 지원 수준이 50만 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제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준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아마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빼서 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월소득으로 본 금액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의 경우 주거용 재산은 9,9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주택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9,900만 원을 뺀 5,100만 원만 계산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환산율 1.04%를 곱하면 이 금액이 월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차량가액의 100%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한 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김영배 어르신도 아이고 나는 내년에도 지금처럼 받겠구먼. 내 친구 박 노인처럼 그동안 기준에 조금 걸려서 못 받았던 분들도 이번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 하고 안심하시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이 디딤돌 소득제도 대상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정부 공식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바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의 소득 재산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까지 보완 지원한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새롭게 추가된 지원의 규모 수준이다. 그러니 괜히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내 주변 이웃은 해당되는지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문화누리카드가 내년부터 얼마나 편리해지고 어디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이 디딤돌 소득제도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소득 인정액이에요. 이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내 월소득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환산해서 월소득으로 본 다음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월소득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이걸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 합산한다는 거죠. 소득 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내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 여기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럼 실제 예를 하나 들어서 풀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2인 가구 김영배 어르신. 이분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시고 은행에 예금 1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짜리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먼저 집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주택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9,9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라면 9,900만 원을 빼고 약 5,100만 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5,100만 원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1.04%라는 비율을 곱해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 겁니다. 예금도 비슷합니다. 예금 1천만 원에서 2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니까 실제로 800만 원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환산율 6.26%를 적용하면 이 부분에서 월 5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차량 가액을 100%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렇게 주택, 예금, 자동차를 각각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다 더하고 내 실제 월소득까지 합쳐서 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재산이 많아서 안 될 거야 하면서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기본 공제도 적용되고 환산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막상 계산해보면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지방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도 다르고 환산율도 다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혼자서 막연히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복지로 모의 계산은 정말 쉽습니다. 주소, 가족 구성, 나이, 재산 규모, 월소득만 입력하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디딤돌 소득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나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66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약 11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조금 초과하면 디딤돌 소득제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넘는 분들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꼭 모든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어르신도 결국 주민센터에 가서 직원의 도움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고 그 결과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야, 너도 한번 계산해봐라. 이제는 기준에서 조금만 넘어도 50만 원씩 받을 수 있댄다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몰랐던 지원이 있다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문화누리카드의 달라진 내용과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께서 갖고 계셨던 문화누리카드, 이 카드가 내년부터 정말 달라집니다. 사실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면 대부분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만 써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카드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69세 이순자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이 문화누리카드요. 내가 예전에 영화표 살 때 몇 번 써봤는데 그 외에는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잔액도 남겨놓고 말았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릅니다. 이제 그 카드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도 결제할 수 있고 KTX, SRT 같은 기차 요금도 가능합니다. 숙박비도 되고 4대 프로스포츠 경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관람권도 살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정말 크게 늘어났어요. 이순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그럼 올해 여름에 손주랑 야구장 가볼까 했는데 이 카드로 표를 살 수 있겠네? 하고 기뻐하셨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누리카드가 단순히 문화체험용 카드에서 교통비, 여행비,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한 생활형 카드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변함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1년에 4분의 1만 원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만 6세 이상이면 가구 내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이미 카드가 있으셨고 오래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내년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다만 올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내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단히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하나, 충전된 금액은 12월 3분의 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아껴 써야지 하시다가 못 쓰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기간 안에 다 쓰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예를 들어 교통, 숙박, 스포츠 관람에 쓰실 때는 업체별로 예약 취소 규정이나 환불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처가 확 늘어나고 교통과 숙박까지 가능해졌으니 올해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이 카드 안 쓰는 게 손해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손주랑 야구장도 가고 이걸로 다 결제할 수 있다니 너무 좋다. 정리하자면 내년부터 문화누리카드는 기존의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한 훨씬 실용적인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실제 사용처 목록과 교통, 숙박에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누리카드로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교통입니다. 이제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KTX, SRT, 무궁화호 같은 기차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9세 이순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내가 손주 보러 부산에 KTX 타고 갈 일이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되면 너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숙박이에요. 내년부터는 국내 숙박시설 예약과 결제도 문화누리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텔이나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숙박 예약하실 때도 이 카드가 바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휴가나 여행 계획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만 잘 활용해도 교통비와 숙박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 손잡고 야구장에 가서 표를 사려고 할 때 문화누리카드를 꺼내 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보거나 공연장 가는 데나 쓰는 거지 하며 잘 안 쓰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정말 다릅니다. 이쯤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사용 가능한 주요 사용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차요금 KTX, SRT, 무궁화호 등 고속시외버스 요금, 국내 숙박시설 예약 및 결제, 4대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 구매, 체육강좌 등 기존 문화체육 분야. 여러분, 이제 문화누리카드는 교통, 숙박, 스포츠, 문화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카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도 꼭 알려드려야겠죠. 첫째, 충전된 금액은 12월 3분기 1일까지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넘기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둘째, 교통과 숙박 예약은 업체별로 취소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약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KTX 표를 샀다가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셋째, 현장 결제 가능한 곳과 온라인 결제 가능한 곳이 구분되어 있으니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시 말해, 이 카드 어디에서 쓸 수 있지? 하시면 무조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기차도, 버스도, 숙박도, 야구장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니 안 쓸 이유가 없네. 여러분도 올해는 꼭 문화누리카드를 생활 속에서 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 발급 방법까지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문화누리카드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만 6세 이상이면 나이나 성별, 다른 조건 없이 가구 내 모든 분들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6세 이상 구성원이 있다면 그 사람마다 한 장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과 68세 배우자가 두 분 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각자 한 장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10살 손주가 같이 살면서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다면 손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분의 1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예전과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으니 체감적으로 훨씬 유용해진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이 문화 누리카드는 카드가 이미 있으셨고 오래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내년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문화 누리카드를 사용하셨던 분은 내년이 되면 자동으로 4분의 1만 원이 충전돼서 다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올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 혹은 새롭게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내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점. 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도 충전된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분기 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하고 넘기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 쓰고 다음 해에 쓰겠다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 내가 작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엔 자동 충전이 되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자동 충전은 올해 사용 기록이 있는 분들만 대상이에요. 올해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별, 분야별로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쓰실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하시면 문화누리카드를 훨씬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내년에 문화누리카드를 어떻게 신청할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가 충전되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문화누리카드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70세 김영배 어르신과 69세 이순자 어르신 부부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이제 문화누리카드가 교통, 숙박, 스포츠 경기까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여름휴가 가면서 기차표, 숙박비 다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이 서울역에서 KTX 타고 부산에 가시고 현지에서 숙박을 하시며 프로야구 경기까지 즐기신다고 하면 문화누리카드로 교통비, 숙박비, 경기 티켓까지 충분히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자 카드가 따로 있으면 두 분이 각각 본인 카드에서 결제하시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로 67세 한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차가 없고 멀리 갈 일도 없는데 문화누리카드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이분께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한상철 어르신, 굳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동네 영화관에서 영화 보실 때,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체육강좌 등록할 때, 도서 구매하실 때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곳에서도 문화생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용 방법은 정말 다양해졌는데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알려드려야겠죠. 첫째, 사용기간입니다. 충전된 금액은 12월 3분기 1일까지 반드시 다 쓰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써야지 하고 미루시면 안 돼요. 둘째, 예약 취소 환불 규정입니다. 교통, 숙박, 스포츠 관람권은 업체별로 예약 취소나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KTX나 고속버스 표를 예매하셨다가 여행을 못 가시게 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결제와 현장 결제의 구분입니다. 모든 업체가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결제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맹점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 이 카드가 영화나 공연만 보던 카드가 아니라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여행 가서 숙소도 결제하고 손주랑 야구장도 가는 카드로 변한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문화 누리카드는 내년부터 정말 우리 어르신들 생활에 딱 맞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 꼭 챙겨서 알뜰하게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내용과 문화 누리카드의 변화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만 깔끔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폐지된다더라. 대신 50만 원씩 더 준다더라. 이런 소문을 걱정하며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한 디딤돌 소득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디딤돌 소득제도는 기존의 선정기준에서 조금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들을 위한 제도로 월 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기존 수급자분들의 급여가 일괄적으로 50만 원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둘째, 소득 인정액 계산법도 간단히 설명드렸죠? 내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혼자 단순히 난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문화 누리카드의 큰 변화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내년부터 KTX, SRT 등 기차 요금, 고속시외 버스 요금, 국내 숙박시설 예약,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권까지 결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영화 공연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스포츠까지 넓어진 카드가 된 겁니다. 지원 대상은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만 6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 1장 발급 가능.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4분의 1만 원. 기존에 사용 이력이 있으셨던 분은 자동 충전, 신규 신청은 내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앱에서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도 있죠. 충전된 금액은 반드시 12월 3분의 1일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교통 숙박 예약은 업체별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 온라인 결제 가능 여부도 미리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한 번이라도 상담받아 보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워진 문화 누리카드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아직도 영화관에서만 쓰는 카드로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교통비, 숙박비, 스포츠 관람까지 문화 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니 꼭 아낌없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